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인데요. 12.3 비상계엄 전인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무려 9달 동안 정보사에서 북파 훈련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사실로 확인이 된 건데요. 네.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제로 HID 요원들을 동원해서 북한에 침투시켜서 실제로 외환을 유치하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일반 이적죄가 아니라 외환 유치죄로 조사해서 단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일단 한겨레 보도. 한겨레 네. 보도니까 한겨레 기자 먼저. 네, 저도 한겨레 신문 보고 알았는데요. 네. 근데 두 가지가 확인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실이 있었다라는 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네. 예를 들면 몇 가지 사실들이 몇 가지 지금까지 확정된 사실들이 기각되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기현은 12월 1일 날 우발적으로 윤석열이 내란을 기상계엄을 계획했다라고 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이게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된 거니까. 근데 두 가지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에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지 북한 침투 훈련은 일반적인 군 활동으로 존재했던 것이냐. 네. 요거에 대해서 확인이 하나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없었는데 이때만 했다.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이거의 목적이 뭔지가 분명해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훈련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 시기와의 비교고 모든 훈련은 훈련 계획서를 작성하고 훈련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훈련도 정상적인 말하자면 우리 그거 직무내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라고 주장을 하는 거라면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왜 한 거며 이 훈련을 한 이후에 어떤 말하자면 목적을 달성한 거냐, 네. 어떤 거를 위한 거냐.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했는데 이게 만약에 뭐 사령관이 직권으로 야 이거 아무한테도 알리면 안 돼. 그냥 우리 그냥 이거 그냥 해보는 거야. 왜? 우리 그거잖아. 우리 북파 딱 하고 멋있잖아. 뭐 특수 공자 뭐 이런 거야. 이게 다 위에 연결된 거다. 이런 용도에 말하자면 구두로 얘기를 하고. 네. 뭐 정상적인 개선을 밟지 않고 이루어진 거면 이 자체는 지금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대로 이게 뭔가 그 이전부터 뭔가 거대한 일을 일으키려고 했다 이런 거에 그 돌이킬 수 없는 증거가 되겠죠. 어떻게 김한 보세요? 기자 연기학원 다니냐고. 연기학원 다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진짜 애쓴다. 예. 아니 근데 이거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네. 문상호는 바로 누굽니까? 김용현을 통해서 지시를 그럼요. 받고 예. 김용현이 노상원을 엮어준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간인 노상원 버거보살 노상원 씨가 햄버거집에 안산 햄버거집에서 회동을 가지면서 그 정보사 요원들을 보내서 같이 협의했던 네네. 이런 스토리라인이 있는 사람인데 이 훈련을 문상호가 직접 챙기면서 이걸 이제 그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한 방식으로 북파 야. 침투를 이제 이거 그 드라마 뭐지? 비슷하네. 사랑의 사랑의 불시착. 거기는 사랑이었는데. 거기는 사랑이었는데 여기는 북한에 침투를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게 바람 기류가 바뀔 때 그렇죠. 패러글라이딩 타고 날아가서 낙하하는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그거 또는 이제 잠수정을 통해서 했다는 건데 이제 기상이 좋지 않아서 계속 실패하니까 문상호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왜 아직도 성공을 못 시키는 거냐.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국정원이 북한의 모종의 작전을 하려고 하는 거를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공작원들을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훈련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어떤 생각? 근데 어떻게 돌아와? 아,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무전기. 근데 지금 보면 계속 실패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태업인지 아니면 그럴 수 이제 있겠네요. 말하자면 당사자들이 야 우리가 거기에 이걸 동력 피지 침투 훈련이라고 부른다는데 동력 피지를 했어요.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와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 보면 돌아갈래? 이거 안 이런 되잖아요. 거를 보면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개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밑에서부터 검토가 돼서 올라갔으면. 네. 상당 부분 말하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작전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사한 조건에서 남한에서 해볼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삼척에서 띄워서 뭐 예를 네. 들면 강릉 정도에 떨어져 보자. 그러면 기류가 같으니까 우리가 뭐 50km를 갈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 네. 이런 게 훈련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진짜 북한에 넘어가요. 그럼 넘어갈 때 어떻게 돌아올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자체로 보면 말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조은석 특검팀이 수사기간 만료 한 달 앞두고 네. 이제 이런 내용을 확인을 했다는 건데 통상적인 범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외환
유도죄로 다스려야 그렇죠. 되지 않나.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많이 아쉽고 내란 특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비판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물론 네. 혐의가 굉장히 많고 예. 해야 될 것들이 많았다는 사정도 이해하긴 하지만 또 거기에 맞춰서 인원도 굉장히 많이 파견을 했었었는데 이게 결국 1차 특검에서 밝혀지지가 않고 2차 특검의 과제로 넘어갔다는 점이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지기현 부장판사의 판단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것들이 2024년 3월부터의 이야기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빨리 좀 수사해서 넘겼다면 이번에 우리가 그렇게 실망하는 결과를 좀 듣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2차 특검이 굉장히 주목받고 잘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뢰는 갑니다. 2차 특검. 예, 2차 특검이 왜냐하면 지금 보면 그 노상원 수첩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동안에 보면 그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상당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될 수밖에 예. 없었던 것이 검사들의 태업이 있었던 네. 거잖아요. 근데 검사 인력을 최소화하고 수사관과 경찰들이 이제 대거 투입이 됐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적극적인 수사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이제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어떤 로비나 뭐 이런 것도 통하지 않는 권창용 특검이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를 발현하면 특검 보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또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1차 특검 때 군을 제가- 잘 아는. 네, 특검 취재를 했을 때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 그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검사들이 근데 태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이게 결국에 칸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 정보를 주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검찰이 늘 하는 일이죠. 근데 특검에 여러 팀들이 있었지만 이제 칸막이가 너무 높아서 네. 이 팀에서 한참 이걸 했는데 이미 저기서는 진도가 훨씬 나가 있는데 저기가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야 이거 여기가 많이 했네. 그냥 여기서 하면 되겠네라고 하는데 여기 결과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면 의지가 있는 사람이 일을 못 하게 되는 네.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특검에서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이 나와갖고 뭐 거기서 게임하고 이러고 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몰래? 몰라요. 그건 게임도 할것 같은데, 그것까지 담배 모르겠는데 피면서. 하여튼 예. 그런 식의 칸막이를 쳐놓고 어떤 수사 의지가 있는 사람이 수사를 가져오면 이거 우리가 이미 상당 진행했어.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 팀에서 그냥 할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뭉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루가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게 충분히 청취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우를 범하지 그렇죠.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 노미님께서 장 기자님이 신뢰하신다니까 저도 믿어보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믿는 또 하나의 키맨이 있으니 국방부 조사본부장 맡고 있는 박정훈 박정훈. 준장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을 네.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고 이분이 수사한 걸 또 특검에 넘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걸 받아서 누가 수사를 하게 되냐? 김정민 김정민 변호사가 변호사. 수사를 복식조네요. 수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박정훈, 김정민 복식조가 내란과 관련해서는 아마 그냥 그러게요. 예, 예. 역사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할 것이다라는 네, 네, 이제 네.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여기서 의지가 꺾일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과정을 전체를 보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 박정훈과 김정민 김정민. 이 두 사람의 환상의 복식조가 그 내란의 내막을 확실하게 밝혀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 저는 지금쯤 아마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지난 1차 특검 때 같은 경우에는 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게요. 수사를 했어요. 예. 그런데 박정훈 준장은 평생 군에 있었고 조사본부 헌병대에서 자기 보직이 군사경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 하여간 일가견이 있는 분이고 노상원 수첩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지렁이 수첩이네 이러면서 누구지? 윤석열 씨도 그런 주장을 했었죠. 저기 지규현 판사가 예, 예. 뭐 조악한 거고 예. 뭐 보관 장소 등을 뭐 볼 때 이거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2차 특검에서는 이 노상원 수첩이 실제 어떠한 의도로 예. 그리고 정보사 사령관 출신이에요. 그럼요. 노상원이 예. 그럼요. 그냥 뭐 버거보살이 아닙니다 네. 이분이.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취급하지만 그래서 이 전직 정보사령관이 그 네. 수첩에 기록했던 그 내용들은 사실 작전 정보에 해당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더 지렁이 글씨로 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군을 잘 아는 정보사가 어떤 역할을 해온지를 아는 분들이 수사를 하게 되면 이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은 지귀현 판사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른 다를 수 관점에서 상당한 내용의 네. 수사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다. 네, 그 당장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2016년에 폭침조끼를 입혀가지고 노상원 그러니까요. 당시 사령관들이 그 어떤 그 부하 직원들에 네, 대해서 굉장히 죽이려고 잔인한 했어요. 행태를 예. 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마치 자기가 굉장히 느슨하고 허술하고 그냥 지나가는 망상들을 썼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렇죠. 사실 그건 지기현 부장판사가 아닌 20만 가더라도 전 뒤집어질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보강될 뿐만 아니라 제가 특히 궁금한 건 뭐냐면 외환죄 관련해서 네. 그 당시 몽골과 대만을 갔던 정보사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몽골에서 어떤 것들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문제가 됐던 바도 있고요. 네. 그리고는 계엄 직후에 대만에서는 심지어 그 집권당이 계엄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가 내린 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큰 국제적인 스캔들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적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이 행태들이라고 하는 것에 군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 너무 안 밝혀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하고 실행시켰던 존재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처벌하고 문제 제기해야 된다. 그 노상원이 실제 수첩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말하자면 병력을 기동시킨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 전혀 얘기가 안 되지만 판교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람들, 근데 뭐 삼척에 오비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거는 수첩과는 달리 실제 실행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실행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여전히 좀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죠. 그렇군요. 지금 10시 58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하정우 AI 수석이 저희 취재 편의점에 첫 출연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서 오시냐면요. 싱가포르에서. 네, 싱가포르에서 바로 오시는데 시간이 조금 지연될 수 있나 봐요. 원래 이제 11시 예정인데 자택에 가셔서 좀 씻고 예쁘게 단장하시고 네, 취재 편의점 애청자들과 처음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11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도착 예정이셔서 저희가 조금 더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재밌는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지금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안보실 있지 않습니까? 네. 방첩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실에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라는 게 어제 JTBC 보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자, 국가안보실 하면 주목되는 사람 한 명 있죠. 김태호. 김태호. 예, 김태호가 너무 빠져 있다. 왜냐하면 그 HID 부대 방문도 너무 이상하다. 이상하죠. 아주 예외적이다. 그러니까 미리 이 비상계엄과 내란의 기획에 동참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지만 네네. 그는 조사 대상, 수사 대상조차 아니었어요. 예. 네, 그 뭐 그런 점 사실 뭐 조사를 한번 받으러 나오긴 했었는데 그것도 최상병 특검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뭐 그런 점에서 김태효는 특히나 내란 관련해서는 그날 기자들과 술을 먹었다라는 식의 알리바이를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미리 알리바이를 짠거 만든 거 아니냐라는 저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김건희와 네. 그 김태효가 알리바이용으로 김건희는 성형외과, 그 다음에 그 김태효는 기자단과 술자리, 예. 번개 술자리였다는 예. 거잖아요. 예. 생태탕 먹었다 그랬나? 뭐 네. 생태탕? 거기도 생태탕이야? 들었었는데 까먹었네요. 예. 네, 뭐 메뉴는 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김태효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시작부터 끝까지를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처럼 이걸 몰랐을 리도 없고 그 모르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지적들이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요. 지금 네. 사실 성균관대에서 강의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일상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정진석 비서실장만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싸게 막는 혐의로서 그 증거인멸 혐의 교사였나 그런 걸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김태효만 무풍지대에 있다 이것에 있어서는 사실 2차 그렇죠. 특검의 과제가 아주 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박근혜 아까 박영수 특검에서 조사했던 국정원 블랙리스트 사건도 또 마찬가지지만 방첩사든 국정원이든 이런 업무를 해왔던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데 네. 동양파악 문건이라든지 아니면 전 정부에 관련 수혜리스트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사람 존재할 거예요. 정보를 네. 파악하는 사람. 근데 이게 외부화되는 건 뭐냐면 위에서 반드시 오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더가 없으면 이거가 노출되는 순간 우리가 죽는다는 걸 이 기관도 알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설령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예. 이런 걸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이거가 외부화되는 거는 위에 오더가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JTBC 보도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이 직접 개입했다라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 국가안보실이 개입했다라는 건 개선 자체가 굉장히 단순화되죠. 윤석열, 뭐 김태호 아니면 안보실장 네. 요 라인에서 이걸 갖고 와봐라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미필 출신의 윤석열이 군 장성들의 어떤 인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군의 어떤 말하자면 개입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것들이 여러 차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놓고 보면 이거가 누구의 관심 사안이었겠냐 이거가 이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렇죠. 대목이죠.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에요. 그래서 방첩사가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은 문재인 정부 때 수혜받은 그 장성들의 리스트를 작성을 해라. 수혜 장성 리스트 이 말 자체도 정말 그거 이상하네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예, 안보실에서 그걸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호남 출신만 따로 했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 국방부 공무원들도 포함시켜서 호남 출신 봤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진보 성향의 군판사. 를 했다는 것이고요. 뭐 이미 저희가 보도해 드렸지만 김병주 리스트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깃이 너무나 명징한 맞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야권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이재명 당시 그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온갖 얘기가 되거나 말거나 다 긁어 모아가지고 수사와 재판으로 감옥을 보내서 완전히 이를테면은 그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지워버리려고 아주 그냥 저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 공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공작에 언론도 동원하고 검사도 동원하고 막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악마화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재명 나쁜 줄 알았는데 일 잘하네 이런 평가를 저희가 어제 지역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와서 설명해 주는데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론에 의해서 암암리에 우리가 네. 정말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와 있었던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니까 특히나 이 대한언론 같은 매체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진실 보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가라는 걸 하나 느끼게 되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정말 이거 군사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 있었던 때 했던 거잖아요. 호남 출신, 그죠? 그러게요. 예. 그리고 진보 성향, 빨갱이, 그죠? 김영삼 정부가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 숙청을 한 이후에 군에서 이런 작업을 뭐 암암리에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방첩사가 뭐를 하는지 이런 거에서 이런 정보 취합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지나온 거예요. 그 시대를. 그렇지. 그럼요. 네, 근데- 비상기업도 그런 거.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방첩사가 야 이거 일단 별 중에 호남 다 정리해봐. 뭐 여기 문재인 정부 때 승진한 애들 다 정리해봐. 이거 되게 원초적이고 되게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예. 판단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일단 출신 성분 지연 학연으로 다 갈라. 예. 이렇게 해서 나머지만 추려서 가자. 근데 이 생각을 누가 한 겁니까? 어디에도 있습니까? 노상원 수첩에도 있어요. 그렇죠. 네. 노상원 수첩에도 있죠. 그러면 이 생각을 공유하는 자들이 이거를 기획한 거다. 예.